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보통은 학원 원장님들을 통해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소개를 많이 해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서 조금 발표를 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. 저는 오늘 리딩앤이라는 영어 리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. 일단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소개부터 좀 드릴 건데요. 네, 일단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선생님들께 저희가 이 세미나에서 저희 리딩앤을 듣고 신청해주신 선생님들께는 학교 전체에 저희 리딩앤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저희 옆에 사실 저희 데스크가 있기도 하고 F12번이 저희 부스이기도 합니다. 저희 부스에 오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혹시 꼭 같이 써보시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 요거를 캡처하셔가지고 좀 널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많은 선생님들께 저희 리딩의 컨텐츠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부분은 뒤에도 나오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. 네. 그러면 저희 리딩앤 소개에 좀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. 리딩앤이라는 거는 사실 서비스 이름이고요. 저희 회사는 아이포트폴리오라는 기술 회사입니다. 저희 회사를 좀 한 단어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글로벌한 에듀테크 회사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. 그 이유가 저희가 개발한 이 리딩 플랫폼 자체가 쓰이고 있는 국가를 보여드리는 표입니다. 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도 저희가 이제 만든 리딩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저는 좀 이 슬라이드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. 영어 종주국이 아닌 한국에서 만든 리딩 플랫폼이 실제로는 전 세계, 특히나 영어를 본 모국어로 쓰고 있는 나라에서도 쓰고 있다는 거, 그거 자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습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확고하기도 하고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도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회사 소개는 굉장히 짧게 하고 실제로 궁금해하실 저희 리딩앤에 대해서 이제 바로 소개를 좀 드릴게요. 리딩앤은 흔히 생각하시는 이북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이북 플랫폼이 있죠.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는 예,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경기도 학교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 플랫폼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이 많은 플랫폼들 중에 도대체 리딩에는 어떤 차별점이 있냐라고 문의를 주실 수 있어요.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컨텐츠적으로 장점이 좀 있습니다. 저희가 보통 선별해 오는 컨텐츠는 각 출판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. 그래서 종이책으로도 너무너무 잘 팔려서 웬만하면 전자책으로 안 주고 싶어 하는 시리즈들. 그런 시리즈들을 저희는 고집스럽게 가지고 와서 탑재해 놓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이 좋은 컨텐츠를 읽게 만드는 저희의 5단계 학습법에 있습니다. 이 5단계 학습법과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가 학교 쪽으로 제공해드리는 상품은 콜린스 출판사의 빅캣이라는 시리즈입니다. 이 빅캣이라는 시리즈가 왜 학교의 모든 도서관마다 들어가 있냐면요. 이 한 개의 시리즈로 모든 레벨의 아이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. 저학년 레벨부터 고학년 레벨까지 커버도 가능하고 이 시리즈 자체에 다양한 장르가 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떠한 스토리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게 다독할 수 있게끔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저도 회사 내에서 이제 저희가 학원 원장님들이건 학교 선생님들이건 만나 뵙기 전에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.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컨텐츠의 장점이 굉장히 확고하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다독에 최적화된 커리큘럼에 있습니다. 제가 아까 전에 장르가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픽션, 논픽션 이렇게 나뉘어진 게 아니라 동화, 시, 희극 그러니까 국내 한국어로도 시나 희극은 좀 어렵거든요. 근데 그거를 영어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.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리즈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리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. 당연히 논픽션이나 지식 습득을 위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통한 배경 지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. 이게 한국어로 지식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. 그런데 영어로 지식 습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 아이들 자체가 영어를 단순히 암기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력을 요하게끔
컨텐츠가 짜여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한 가지 조금 학교 선생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걸 하나 따로 뺐는데요. 빅캣에는 굉장히 특이한 세부 시리즈가 하나 있어요. 빅캣 프로그레스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시리즈인데 아마 자녀분들을 영국 책으로 키워보신 선생님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영국 책들은 북밴드 컬러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책발로 레벨별로 정해져 있는 컬러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빅캣 프로그레스는 북컬러가 이 밴드 컬러가 두 개입니다. 이상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8세건, 9세건 그러니까 영어가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어도 꼭 영어로 학습해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주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이 나이 때는 스토리만 읽고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빅캣 프로그레스는 저연령자가 지식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어려운 주제를 쉬운 영어로 풀어서 쓴 책 속의 책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학교에서는 제 생각에는 가장 필요한 시리즈라고 생각이 돼요. 사실 3학년이라고 해서 영어가 처음 시작한다고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. 뭐 선행을 하고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선행을 안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영어를 배우는 게 어렸을 때는 막 스피킹 위주로 암기식으로 이렇게 갖고 오다 보니까 바로 영어를 어려운 레벨을 줄 수도 없어요. 그런데 3학년부터는 과학 교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또 일정 지식은 또 습득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고요. 그랬을 때 좀 쓰실 수 있는 게 저는 이 빅캣 프로그레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 쪽에는 이 빅캣이라는 시리즈가 좀 최적화가 되어 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제는 책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어요. 그런데 이 책을 그냥 종이책으로 좋으니까 종이책으로 읽어도 무방하죠. 그런데 저희의 5단계 학습법을 얹어서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의 5단계 학습법은 직관적으로 말 그대로 책 한 권을 5번에 나눠서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각 단계별로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. 제가 그래서 그 목표하는 바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. 저희는 책을 딱 처음에 읽으면 요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. 책 읽기 전에 단어를 학습하는 단계예요. 단어를 학습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단어를 외우게끔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. 굉장히 게임식으로 아이들이 그림과 단어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매칭할 수 있게끔 계속 그림과 그 소리를 던져주는 그런 단계예요. 사실은 이 단계에서 저희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학습이다라고 아이가 딱 생각하는 순간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책상 정리하고 집 정리부터 했어요. 이게 사람의 뇌가 다 똑같대요. 아이건 성인이건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집중을 안 하고 갑자기 하기 싫은 그 호르몬들이 막 나와서 공부에 그 효율을 방해하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저희는 여기서 인지를 조금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재미있게 풀어서 학습이 아니고 재미있는 놀이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게임 형식으로 단어를 습득할 수 있게끔 준비한 단계입니다. 2단계는 실제로 책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책을 읽기 전 단어를 충분히 노출받으면서 책을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단어는 한번 다 듣고 연습 한번 해봤어요. 두 번째 단계는요, 바로 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. 책을 이제는 듣는 단계로 넘어갑니다. 한국 현장에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죠. 아무리 선생님께서 좋은 툴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주셔도 그리고 그 수업 자체가 영어 원어민들이 막 수업을 하더라도 교실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다 한국어예요. 한국어만 들리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 걸 저희는 조금 한마디로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여기서 강하게 확 들려주자라고 이렇게 조금 접근을 했어요. 여기서 듣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뇌는 눈이 더 빠르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, 요 지금 옆에 오른쪽 화면 보이시죠? 텍스트랑 소리를 같이 들으면 먼저 보는 게 어디냐면 눈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. 귀로 듣는 거에 집중력이 많이 반감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책을 열 때는 이렇게 텍스트를 가리고 일단 책을 한번 싹 들려줍니다. 이 빅캣 같은 경우는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
물론 교실은 조금 미국 발음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아시겠지만 중학교만 가도 듣기 평가할 때 약간 미국식 억양이 아닌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요. 억양이 나오잖아요. 좀 다양한 발화에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, 여기서 아이들은 사파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상상하는 유추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이 유추라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문해력, 요새 좀 제일 이슈인 게 문해력인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문해력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사고와 유추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추론을 할 수 있는 거, 이런 능력은 사실 이렇게 그림책부터도 시작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자녀분 혹은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쓰실 때 이 부분을 꼭 상상하면서 들어볼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때 저희가 이제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언어의 감, 그러니까 이거 대충 무슨 내용인 것 같아, 이 정도만 아이들이 가져간다고 해도 이 단계의 목표는 다 완성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2단계까지 해서 들었어요, 책을. 이제 실제로는 책을 읽는 단계로 넘어갑니다. 이 단계에서는 뭐 사전 기능이라든지 문장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 기능들을 100번 활용해가지고는 책을 읽게 하는 거고요. 이 단계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음을 분석해주는 단계인데 굉장히 선생님들께서도 좋아하시는 단계더라고요.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책 속에 예문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이걸 녹음하게 만들어요. 그러면 이 녹음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줍니다.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단어가 조금 부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단계인데, 물론 아이들별로 조금 편차는 있어요. 막 굉장히 샤이한 친구들은 이런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거 자체를 평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발음 분석 기능을 만약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꺼두셔도 돼요.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. 2단계에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아이가 녹음을 하고요. 아이가 그 녹음한 걸 다시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본인 스스로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, 내가 왜 언어민하고 어떻게 다르게 말을 하는지를 스스로 인지해서 교정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러니까 굳이 발음 분석 기능이 없어도 스스로 본인이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키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이거를 교실에서도 그 수업의 한 꼭지만 활용해서 쓰시는 학교가 있어요. 아이들이 이제 스피킹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선생님이신데 발음 분석 기능을 꺼두시고 아이들 여러 명한테 이렇게 시켜보시고 서로 이제 좀 재미있게 누구보다 누가 더 잘했어, 약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게끔 자기들끼리 선생님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. 그렇게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자율 독서가 아니더라도 수업의 한 꼭지 부분을 할애하셔서 이런 스피킹 부분적인 것도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이제 4단계까지 해서 책을 다 읽었고요. 마지막 단계는 게임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. 여기는 책에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단계인데요. 단순하게 객관식, 주관식 그런 문제 형태는 아니고 역시 게임 형태로 단어 맞추기, 그리고 책을 정말 다 읽었다면, 그리고 이해했다면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할 수 있겠죠. 이런 정도의 문제들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. 이게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요거는 단순하게 이제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, 지금 설명해 드릴 부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을 때 책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. 다양한 큐레이션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바로 맨 끝에 있는 주제별 큐레이션입니다. 언제부턴가 계속 독서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좋아하는 주제부터 많이 읽히는 거를 모든 전문가들이 권하더라고요. 아이들 스스로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컷 다 읽고, 그럼 그 좋아하는 책 안에서도 사실 다른 주제가 꼭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옆으로 확장될 수 있게끔, 그렇게 지도해 주실 수 있게끔 요 주제별 큐레이션 기능을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활용을 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. 레벨별과 시리즈는 제가 빠르게 넘어가고 이렇게 주제별 큐레이션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. 저희는 10개의 대주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볼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
여기까지가 학습을 위한 이제 화면이었고요.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왜냐면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지금 업무 자체가 너무 많으신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사실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저희 거는 어떤 학습을 위한 툴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툴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조금만 욕심을 내주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자료인데요. 일단 학교에서는 총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제일 어려운 거겠죠? 선생님과 수업으로 할 때. 이거는 영어의 뭐 교과 수업을 한 꼭지를 다 활용할 수는 없고요. 교과 수업 중에 뭐 10분 정도를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뭐 일부 활동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단어 게임 1호 단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. 혹은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가장 많이 학교에서 쓰시는 케이스가 기초학력 부진아 친구들 반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. 아무래도 이제 따로 클래스를 좀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그리고 저희 이 시스템이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쪽에서 많이 좀 쓰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수업으로 하실 때는 책의 내용과 본인의 그 경험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페이지에 뭐였어? 여기에 있는 문장이 뭐 S가 빠져야 돼, 들어가야 돼. 이런 문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면 본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말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수업 정도로 풀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저희가 숙제로 내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숙제로 내어주셔서 학교랑 가정을 연계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느낌으로 읽히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전자도서관이죠. 이제 아마 그냥 도입하시면 거의 알아서 다 잘 읽겠지 하고 두시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저의 그거를 좀 사심을 좀 넣자면 수업에서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이 있습니다. 저 돈트는 이 슬라이드는 저희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많이 주시는 슬라이드의 한 일부인데요. 저 돈트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항상 들었던 얘기들이었어요. 자, 오늘 12일이니까 뭐 13일이니까 13번 이거 읽어봐, 이거 해석해봐,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독서뿐만 아니라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. 저는 이렇게 말씀 좀 웃기겠지만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긴 했는데요. 중학교 1학년 때부터 ABC를 배웠고 제가 토익은 또 990 만점이에요. 그런데 외국인하고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. 영어 라이팅도 너무너무 힘들고요.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거든요, 사실은. 저희가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독서를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영어 학습이든 이런 걸 했을 때 문해력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 자체가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책을 읽는 그 과정에서 사고하고 유추하고 추론하는 모든 과정을 겪기 때문이죠. 그래서 수업에서 하신다면 꼭 이런 느낌으로 좀 가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아마 요거를 제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. 저희 지금 쓰고 계시는 학교에서는 이 단어 뜻이 어떤 건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 라는 활동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. 보통 저희는 애플 쓰고 사과 이렇게 이제 적기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니까 아이들이 더 오래 기억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수업에서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숙제 도서로 내어줘서 선생님께서는 LMS라는 저희 사이트에서 관리하실 수 있고 아이들은 서재에서 숙제 도서만 따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LMS만 제가 빨리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LMS는 학습관리 시스템의 약자입니다.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. 아마 많은 시스템들을 아마 써보시고 또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는 당연히 아이들이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학습 정보. 그런데 학교는 보통 전교생이 최소 뭐 한 3,400명 되니까 이 인원을 한 선생님이 관리하시기 너무 어렵죠. 그래서 저희는 엑셀 다운로드라는 기능을 좀 제공을 해드려서 적어도 이렇게 이제 1등부터 꼴등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누가 가장 독서량이 많았고 누가 가장 독서량이 적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기능을 마련을 해놨고요.
학생들이 언제 어떤 책을 몇 단계를 다 완료했는지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럴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보통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가정 연계하실 때는 꼭 숙제 기능을 이용하셔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. 특히나 저희도 어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리딩 앤 어플을 깔아두시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 순간, 완료한 순간 푸시가 갑니다.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그냥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. 우리 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. 이 선생님 덕분에, 이 학교 덕에 이렇게 좀 엮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숙제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독서 활동 자료도 좀 제공을 해드립니다. 물론 선생님들께서 더 잘 만드세요. 저도 알고 있어요. 굉장히 많은 툴을 이용해서 창의적으로 만드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조금 선생님들의 업무를 좀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마련해 놓은 셋이 있습니다. 특히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트 중에 티칭 가이드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진짜 하시게 된다고 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가이드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수업 때 어떤 얘기를 꾸려 가실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제가 마지막으로 세미나 참여 혜택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.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같이 들어주신 선생님들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전교생 학생들과 같이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BK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말씀드렸듯이 수업으로 활용하셔도 좋고요. 전자도서관으로 활용하셔도 좋아요. 다만 딱 한 가지 재미있게 조금 다가갈 수 있게끔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책을 읽는 활동 자체가 지겨워지면 나중에 영어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희 리딩앤을 통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좋은 가이드를 이게 덧붙여서 아이들이 책 읽는 인재로 조금 거듭날 수 있게끔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